논문 작성법 내지는 연구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연구의 내지는 좋은 논문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데, 제일 잘 실수하는 부분이 서술할 때 두괄식 또는 양괄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습관적으로 미괄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나는 무엇을 어떠어떠하게 설명할 겁니다. 첫째 무엇, 둘째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요약하면 이러이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서술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에 있어서 서론, 방법, 결과,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드릴게요. 서론은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서론에 잘 드러나야 합니다. 연구 방법은 육하원칙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로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 방법에서 설명했던 내용에 맞추어서 그 순서대로 결과를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논의라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결과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 내지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일반화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먼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연구 진행 내지는 논문 작성 과정에 있어서 70%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의 주제, 연구의 도구, 연구의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그림 내지는 표로 나타낼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설문지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통계를 아시는 분한테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분석하고 정리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설문지 작성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통상적인 논문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내지는 내가 하려는 논문에 따라서 그 길이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론은 먼저 다루는 주제나 분야의 중요성을 맨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두 문단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프레임을 잡는다라고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본다면 서론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제, 특히나 토픽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두세 문단 정도에 해당됩니다. 많은 논문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해결 방법 내지는 연구 방법을 한 문단이나 내지는 세 문단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연구 방법과 관련된 것을 교과서에서 옮겨 베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사용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부분만을 요약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 내지는 문제 해결을 통해 얻는 소득이나 이득, 응용할 수 있는 방향 등을 한 문단 정도로 짧게 요약해 주시면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육하 원칙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앞에서 서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연구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2-D라는 부분이 있죠. 2-D에 있는 연구 방법을 상세히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조사 연구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조사하는 내용을 잘 구분하고 정리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또한 연구 대상에 있어서 설문지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설문에 답하는 사람, 설문지의 내용,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어떻게 잘 분류하고 잘 정리해서 보여주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조사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분류하는 게 아마 가장 어려울 겁니다. 설문지 내용을 숫자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설문지 문항들 간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그 의미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미리 설문지 내용을 검토를 받는 것이 이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논의는 문제점이 해결된 것을 일반화시킨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잘 설명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한두 문단으로 요약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내가 한 방법 순서에 맞춰서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반화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들을 논문에 있어서 한 3분의 2 정도 진행을 하신 다음에는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미리 실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구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한 내용이 결과를 일반화해서 적용하기에는 숫자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지는 설문조사 내용이 특정 세대만 몰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데 연구에서 얻은 내용을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두 문단 정도로 정리 요약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친구끼리 아니면 공동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돌려보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연구계획서 양식에 맞춰서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 거야 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팀원들 간에 그 내용을 함께 논의하시면 연구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진행하기 전에 의견을 나누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드린 연구 계획서 내지는 연구 초록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팀원들이 각각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야 라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각각의 내용들을 서로 논의를 해보시면 서로 잘 이해하는 거, 잘못 이해하시는 게 잘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팀장이 이 내용을 큰 그림으로 요약을 해 놓고 그 내용에 맞춰서 논문 작성을 진행을 하시면 아니면 연구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